안녕하세요. 3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중에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전세권까지 알아봤고요. 지상권은 저번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드리지를 못했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저번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토지나 건물은 실질 용도에 따라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상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과세 대상 자산이 된다. 이거 꼭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 입주권 뭐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이제 저번에 강의 후미에 거의 끝날 때쯤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생활 하실 때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해석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전세를 만약 들어가서 산다고 가정을 하면, B라는 분이, 그리고 A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소유자라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은 2년이에요. 2년. 예전에는 1년이었다가 그때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2년으로 늘렸다가, 뭐 지금은 이제 1 플러스 1에서 4년으로 이제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2년 하니까 4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물권법에 따르면, 그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런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있으면 만약 소유자가 어떤 이제 뭐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 무슨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세입자를 뭐 다른 분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쓴다든지, 그런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 B라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전 계약서 조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연장이 된다고 이제 보고, 그걸 갖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아무리 이분이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해도 본인이 더 살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냥 2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예외 조항으로, 근데 본인이 그 B라는 분이 본인이 무조건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A라는 사람도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A가 직접 뭐 거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석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소유자인데 다른 집에 살고 있어요. 다른 집. 그죠? 다른 집에 이분도 살고 있다가, 여기 그러니까 요 집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본인한테는 접근이 가능한 좀 더 저렴한 집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이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줘야 A가 B한테 보증금을 줘야 B가 나가고, 그다음 A가 들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단 집을 사놓고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모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만기 거의 가까우니까 B한테 나가라, 내가 직접 거주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되게 A가 들어와 실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B는 나가야 된다. 아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취지로 봐서는 그래도 A는 못 들어오고 B가 쭉 살 수 있다. 옥신각신 다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해석이 나왔고요. 결론은 뭐냐면 A는 들어올 수 없다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A는 들어올 수 없고, 그냥 B가 쭉 한 번 더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전세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고요. 그걸 한자로 쓰면은 이게 땅지, 그 다음에 윗상자, 그 다음에 권리권자. 뭔가 땅 위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땅 위에 권리가 있는 건데,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물권법 체계가 뭐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고, 그 용익물권 중에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는 거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두 개 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지상권과 지상권과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이요. 그럼 이제 이 지상, 지역, 전세권인데 지금 오늘 지상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거고, 전세권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용어가 비슷하거든요. 지상, 지역권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한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고,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지상권과 지역권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상권과 지역권. 그러니까 그 정의부터 말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 강의 스타일을 쭉 들어서 아셨겠지만은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좀 잘 필기해 놓으셨다가 공부하실 때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교재에 있는 문구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일단은 교재를 한번 읽어볼까요? 38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 중 하나로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이제 기초 지식이나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신 분들, 뭐 대부분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그러면은 잘 몰라요. 전세권은 늘 주변에서 많이 보고 뭐 부동산 3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즘에 많이 매스미디어나 신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상권은 뭐냐면 자 이제 논입니다. 논. 여기 이렇게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이제 뭐 여행을 간다, 놀러를 간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 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하는데 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전기를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계속 이동을 시키는 송전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산은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 개인 소유의 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국가 소유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고, 간혹 가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논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논 위에 있는 거예요. 논. 그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거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데 뭐 산 타고 강 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최소 거리로 이 전기를 이동을 시켜야 전기 생산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력으로 했던 뭐 화력으로 했던 수력으로 했던 어찌됐건 간에 발전은 발전 비용이고 그 다음 이걸 갖다 이동하는 비용도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리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소유자의 논 바닥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구퉁이가 필요하다. 송전탑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 이제 땅이 논이 필요한 것도 오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논주인이 이 지주가 A라는 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송전탑 설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할이나 한전이라고 한다면 한전인데 한전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이거 그냥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A라는 사람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죠? A의 소유가 A 소유로 된 땅이에요. 땅.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전이 이 A라는 분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겠죠.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설정 계약과 지상권을 하는 설정 계약과 거기에 그리고 이 설정된 계약이 공부상 나타날 수 있게끔 등기를 해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계약만 하고 등기를 안 하면 효력 발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계약과 등기까지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아니고 한전 입장에서는 운송비용 최소화 입장에서 이 땅을 지나가게 됐고, 그죠? A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다가 논농사를 해야 되는데 못 짓잖아요. 그죠? 이 철탑이 쓴 여기랑 여기 근처에는 이제 워낙 고압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에 피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료,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 사용료죠. 사용료를 얼마 하겠다는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계약. 그죠? 이거는 잘 요랬을 때 이런 걸 보고 지상권이라고 해요. 지상권. 그래서 이 땅 위에 권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이 땅 표면에 만들 수도 있고요. 땅 위에다가, 그리고 땅 아래에다가 지상, 지하, 그 지표에 대해서도 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전이라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이 땅을 통과시켜서 전기를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지상권이라고 해요. 한전은 이 땅에다가 지상권이 있는 지상권자가 돼요. 지상권이 있는 사람, 지상권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A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상권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죠?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뭐 본인이 승낙을 하면 이 계약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지상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갖다가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권자. 설정권자 똑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권자가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지상권자가 여기에 일단 지상권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이해되세요? 이게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지상권. 그러면 이제 한전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 이제 공기업이 지금 한 개인데, 만약에 뭐 다른 또 공기업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그쪽으로 권한을 다 넘겼을 때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할까요? 합리적일까요? 지상권은 또 새로 생긴 이 사람한테 양도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잘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갖다 뭐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가 또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권법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는 안 하고요. 어찌됐건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 그죠? 이 권리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지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 지상권, 권은 다 권리예요. 권리. 이 권리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등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리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상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냐면,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큰 도로가 이렇게 났어요. 뭐 8차선 도로라고 하고, 원래 여기가 이제 도로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뭐 개발이 되면서 여기 도로가 뻥 뚫린 거야. 도로가 이렇게 쭉 지나가, 이렇게 쭉 그 직선도로가 쭉 생겼는데,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건물도 있고 주택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또 건물이나 집들이 쭉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길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예전에는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조금 도로가 좀 이렇게 있었어요. 조그만 게. 도로가 아니라 골목이 있었어요. 골목이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골목이 사라진 거예요. 골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제 뭐 버스도 타야 되고, 뭐 이쪽에 있는 뭐 마트도 이용하고 이러려면은 이쪽에 다 막힌 거예요. 막혀 있다 보니까 한참 돌아가거나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럼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길을 내달라. 길을.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각자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조그만 골목을 하나 또 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출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나의 땅에, 내가 이 땅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게 하는 권리를 갖다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 그러니까 이제 뭐 법률 용어는 암기하시는 것보다 사례를 많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래야.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 지역권은 편익을 누가 얻고 있어요? 편익을 만약 여기는 거주민이 A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해졌죠. 편익을 A라는 사람이 지금 향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약에 자기 집을 판다 가정을 하면 여기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도 같이 팔리나요? 아니에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예를 또 들어드리면,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어디 뭐 농사를 짓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도로가 나뉘어 있고요. 이쪽은 뭐 다 막혔다고 하고, 이거 뭐 이제 다 막혔다고 하고, 그죠? 근데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땅 주인은 A, B, C라고 하면, 그리고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뭐 산림이 우거지돼서 어떻게 병웅기나 어떤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A하고 C 같은 경우는 이쪽이 도로니까 뭐 이렇게 농사지를 갈 때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쪽에 경운기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경계도 이렇게 B랑 이제 명확하게 있으니까 뭐 다툼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다 이제 논농사를 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사방이 막혀있다 가정을 하면, 그럼 어찌됐건 A나 C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아까 골목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트를 가기 위해서 그 점선, 그 빗금을 쳤던 파란색 부분을 지나갔잖아요. 즉 B는 A나 C 아니면 A, C 땅 다 그 것 중에 하나를 밟고 가야지만이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C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A와 협의가 돼서 이쪽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농로가 개설이 됐다고 하면 이게 G 여건이라는 게 이쪽이. 이해되세요? 나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물론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지여건이에요. 지여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